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어제에 이어서 태풍 마이삭의 3차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태풍의 경로가 상당히 절망적인데요. 그럼 대체 어디가 위험한지 제가 이번에는 저번 태풍 바비 때처럼 구역별로 나누어서 어디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풍 마이삭에 대한 3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태풍 마이삭의 현황입니다. 지금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이 무려 950헥토파스칼로 굉장히 강한 강도의 태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강한 강도의 중형급 태풍으로 아주 크게 발달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올해 했던 브리핑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풍 반경은 380km로 어제보다 거의 100km가량 확장했고, 중심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무려 초속 43m/s로 저번에 태풍 바비 때의 제일 강했던 풍속이 지금 벌써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태풍은 아직도 초기이지만 벌써부터 태풍 바비를 거의 능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풍의 이동 속도는 북북서쪽으로 시속 31km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는 시속 3km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빨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풍 경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황색이 바로 미국의 JTWC, 빨간색은 일본의 JMA, 검은색은 우리나라 KMA에서 발표한 태풍 경로인데요. 지금 일단 삼국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남부 내륙 지역이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자면은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과 울산 지역이 아주 태풍의 중심부에 들고요. 일본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이 모두 다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태풍은 저번 태풍 바비와는 다르게 아주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곧장 오는 거에서 굉장히 저도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KMA 경로를 스케일 다운하자면은 바로 이거와 같은데요. 부산, 울산, 거제도 지역이 태풍의 중심부하고 오른쪽에 들면서 이 지역은 굉장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번 태풍 경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위 유형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태풍 경로에 대한 날씨를 강의했었는데요. 이번 유형은 바로 동남권 지역이 매우 위험한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 자체가 남부 내륙을 관통하게 되면은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곧장 남동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습한 남동풍이 백양산과 금령산과 충돌하면서 부산 내륙을 포함한 울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에서는 옛날에 2016년도 태풍 차바하고 과거 2000년도의 태풍 매미와 상당히 비슷한 경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태풍의 오른쪽 반원인 것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서는 태풍의 중심부 자체가 곧장 부산과 거제도, 울산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태풍 중심부에 들어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곧장 부산과 울산 지역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굳이 지형적 영향이 없더라도 태풍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산도 많고 게다가 바다도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도 가세하여 더욱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태풍 바비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예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눈 지역은 바로 제주도, 남해안, 수도권을 포함한 영서 지역하고 강원도 동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제주도를 보겠습니다. 저번에 태풍 바비는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남풍류가 불에 따라 제주도 한라산하고 서귀포 때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자체가 제주도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제주도는 강한 반원이 안전 반원에 든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게다가 강한 북동풍이 곧장 제주도 북부를 때리고, 게다가 제주도에서는 중간에 한라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비 때와는 반대로 제주도 북부, 즉 제주시를 포함한 한라산 일대에서 또 굉장히 많은 비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주도에서는 모레 오전부터 모레 밤 사이가 태풍의 영향 시간이고요. 최대 고비는 바로 모레 1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강한 바람이랑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올 수가 있고, 특히 이번 유역에서는 제주시를 포함한 제주도 북쪽이 강한 북풍이 곧장 한라산과 만나면서 지형적인 영향이 가세하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주도 남동부에도 곧장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또 많은 비가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주도 안에서도 뭐 서부나 동부 할 거 없이 다 많은 비가 오지만 제주도 북동부가 더 많은 비가 온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과 수도권 날씨입니다.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기존 태풍 바비 때는 수도권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랑 좀 적은 비가 온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동쪽을 지나게 되면은 강한 동풍 기류가 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동풍이 태풍이 갖고 있는 곡률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꺾인 구역에서는 바람이 수렴하기 때문에 또 많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차가운 한기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는 지금 남하하려고 하는 한기하고 태풍이 갖고 있는 뜨거운 공기가 곧장 수도권 지역에 충돌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태풍의 위험 지역은 아니지만 의외로 많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 수렴대라고 하는 태풍 앞에서 발달하는 강한 비구름대에 의해서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적지 않은 비에 대한 대비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태풍의 왼쪽 방향을 할지라도 이번 경우에서는 태풍 바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풍속은 저번 바비 때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비하고 약하지 않은 바람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남해안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부산과 울산 그리고 거제도에 계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하루빨리 동남권 지역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 시간은 바로 모레 오후에서 모레 불피이지만 어차피 태풍 자체가 갖고 있는 강한 에너지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인 내일 밤부터 점차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고비는 바로 모레 밤부터 불피 새벽인데요. 문제는 이때가 바로 만조가 겹치는 시간입니다. 즉 가뜩이나 해수면도 높은 상태에서 강한 비하고 강한 바람이 곧장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폭풍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저번에 부산에 내렸던 강한 폭우 역시 만두시랑 겹쳐서 부산역이라든지 혹은 광안 입대가 잠긴 것인데요.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도로라든지 혹은 저지대에서 반드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는 산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백양산하고 금정산 그리고 해운대 장산딩이 있고 그 가운데가 바로 부산에 있는 평야 지역인데 문제는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이렇게 병력 현상이 발생하면서 풍속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우에서는 부산 전역에 걸쳐서 매우 강한 바람이랑 게다가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금정구를 포함한 부산 내륙 지역에서도 매우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부산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동해안 지역입니다. 동해안 지역도 남해안 못지않게 매우 위험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번에 태풍 누사 때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이라는 것은 적압의 반시계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동풍이 아주 강하게 불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들어온 다음에 점차 동서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아주 강력한 동풍이 곧장 백두대간과 만나게 됩니다. 습한 동풍이 높은 산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기류가 발달하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이 발생하는데요. 이 비구름이 곧장 강릉, 속초, 양양, 삼척 그리고 경북 동해안인 울진 지역에서도 매우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오히려 남해안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단단히 필요해 보이고요. 게다가 이번 태풍은 세력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때렸다 할지라도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매우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매우 강한 바람이랑 게다가 500mm가 넘는 기습호우를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부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동해안에 계신 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영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기 전까지의 날씨입니다. 우선 태풍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적압이므로 반시계 방향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태풍의 북쪽에서는 동풍 기류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동풍 기류가 불게 되면은 여기는 백두대간과 만나면서 팬현상이 발생합니다. 팬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공기 자체가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서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영서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동풍 기류가 불면서 기온이 아주 크게 오름에 따라 내리면 9월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씨가 더울 것입니다. 게다가 또 태풍 자체가 갖고 있는 무덥고 습한 공기가 추가로 한반도로 유입됨에 따라 이미 가뜩이나 동풍 기류로 인해서 고온 건조한데 여기다가 뜨겁고 습한 공기까지 가세하면서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은 때늦은 폭염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태풍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태풍의 영상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태풍 마이삭인데요.
아주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지금 매우 작은 실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눈을 핀홀 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중심부에서는 뭐 왼쪽과 오른쪽 상관없이 아주 강력한 비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초속 43m/s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매우 강한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태풍이 바다에 있는데도 벌써 이 정도라는 것은 추후 초속 50m/s 이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태풍 강도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입니다. CI 지수가 높으면은 매우 강한 태풍을 말하고 CI 지수가 낮으면은 약한 태풍을 말합니다. 지금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태풍 자체가 아주 크게 급발달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서 정오를 기점으로 거의 CI 지수가 수직으로 증가했는데요. 지금은 무려 5.1을 가리킬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태풍이 바다 위에 있고 태풍이 발달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 태풍의 CI 지수가 더 발달해서 최대 7에서 8 사이로 가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태풍 마이삭은 저번에 태풍 바비와는 차원이 다르게 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하고 예의주시가 필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수온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8월 27일 날의 해수온 자료인데요. 지금 태풍이 있는 곳에서는 3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시선이 바로 28도 경계선인데요. 태풍은 28도 수온에서 발달하고 28도보다 낮은 곳에서는 약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28도 경계선이 무려 부산 앞바다까지 북상하면서 태풍 자체가 세력이 약화될 틈 없이 곧장 강한 세력으로 부산과 울산, 그 거제도 지역으로 꼴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각별한 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하루를 빨리 부산과 거제도, 울산 지역, 게다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태풍 마이삭에 대한 3차 브리핑이었고 다음 소식은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